자, 오랜만에 채널과 함께합니다. 네. 콘테 토트넘은 콘테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생각보다 좀 고전 중이고요. 네. 네. 오늘은 콘테보다는 네네. 좀 많이 흔들거리고 있는 유벤투스. 사실 네. 이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분위기가 네. 좀 올라오나 하다가 또 연패를 당했단 말이에요. 네. 특히나 첼시전의 패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 유벤투스 팬이라면 약간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무기력한가? 아, 그럴 수 있죠. 네, 아무것도 네. 못하는 느낌이었으니. 그리고 크게 졌고. 네, 4대0이고. 뭐 아무리 첼시가 지난 시즌 디펜딩 챔피언이라지만 그래도 유벤데. 그러니까 4대0 스코어가 나온 게 너무 오래간만이어서 예. 그거에서 유벤투스가 질 거라는 생각은 다 했을 거예요. 그래, 질 수 있다. 쉽지 않으니까. 워낙 잘하니까. 질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그죠? 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거기다가 리그에서 홈에서 이제 아탈란타에게 또 지면서 네네네. 연패 중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이 세리아 상황 플러스 네. 유벤투스는 왜 이 정도로 부진한 것인가? 그러니까 뭐 그 전에 연승이 좀 있었다지만 이번 시즌 내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그때 얘기했던 거와 좀 비슷한 느낌이겠지만 조금 더 업데이트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주말에 이제 세리에 14라운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제 선두권 팀들 나폴리는 승리를 하고 밀란은 졌고 인테르 이겼고 아탈란타는 역시 유베 경기 이겼고 그다음에 로마도 이겼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나폴리부터 로마까지 챔피언스 리그에 도전할 수 있는 팀들 그다음에 그 아래 유로파 리그에 도전하는 팀들과 격차가 조금씩 분리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승점이 조금씩 벌어지는 느낌이 있고 선두권은 현재는 뭐 나폴리가 계속해서 앞서 나가는 인테르랑 네. 졌지만 그다음에 빨리 회복을 해서 승리를 챙겼고 그다음에 밀란이 약간 주춤한 그런 느낌 그다음에 인테르가 추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로파권 승점이 21점 정도예요. 21점이 이제 4팀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팀이 바로 유벤투스입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되는 팀이네. 네. 순위도 7위예요. 예전에 그 77다리 할 때. 그때 안 좋았을 또 때. 7위를 해가지고 지금 자조적으로 유베 팬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세 팀은 이제 피오렌티나, 라치오, 볼로냐 이렇게까지 21점을 지금 획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유벤투스가 지금 부진한 상황인데 지금 14경기를 치렀는데 6승 3무 5패입니다. 벌써 5패를 했어요. 이거는 알레그리 감독의 선임이 현재까지는 실패라고 봐야 되고 그렇죠.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전 안 좋았던 감독들이랑 진배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리 감독 때 그다음에 피렐로 감독 때보다도 못한 성적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사리 감독 때는 뭐 우승했으니까 넘어가고 피렐로 감독 때는 어쨌든 초반에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알레그리 감독의 유벤투스는 지금 초반부터 너무 안 좋다. 5패를 당하면 사실 5패 정도 당하면 우승하기 어렵거든요. 어렵죠. 네. 3, 4패에서 끊어야 돼. 그렇죠. 그 일반적으로. 정도에서 그러니까 5패 안쪽으로 다 끊어야 되는데 지금 반도 안 했는데 그렇죠. 벌써 5패를 당했으니까 그리고 5패 조금 넘어가려면 그냥 무승부 없이 존나 이기든가. 그렇죠.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게 어렵죠, 사실. 그래서 이제 유벤투스의 문제점은 이제 하나둘씩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결정력입니다. 골을 잘 못 넣어요. 골을 못 넣는다. 네. 유벤투스의 팀 득점이 지금 18골이에요. 근데 이거는 리그 전체에서 13위입니다. 너무 낮죠. 너무 낮지. 다득점 순위 13위에요. 매우 저조한 수치죠. 너무 저조하죠. 이 아래 7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벤투스보다 골을 못 넣은 팀이. 위에 12팀이나 유벤투스보다 골을 많이 넣었으니까 이거 문제가 있고 보면은 이제 언더스탯에서 이제 XG 값을 보게 되면 팀 XG 값을 보게 되면 유벤투스 XG 값이 23.58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3.9의 나폴리나 아니면 23.39의 밀란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뒤에 나오겠지만. 네. 1위는 32.28 압도적으로 인테르입니다. 한참 위네요. 네, 인테르가 뭐 최근 어쨌든 공격 작업들은 잘 해내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팀 내 최다 득점자를 보게 되면은 3골밖에 못 넣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보누치예요. 왜 보누치는 페널티킥 전담 키커라서 보누치가 페널티킥 3골 넣어가지고 그래서 3골로 최다 득점이고 그다음에 공격수들 보게 되면 디발라 3골 넣고요. 네. 모라타 2골, 모이세켄 2골, 키에사 1골. 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라타하고 이제 디발라의 투톱 조합을 알레그리 감독이 구상을 하고서 이제 4-4-2 전술을 쓰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냥 실패로 보여요. 실패로 보이고 디발라만 놓고 봤을 때 디발라 개인의 퍼포먼스는 전 그렇게까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제 문제는 디발라가 나왔던 선발로 9경기 나왔거든요.
그 중에서 이긴 게 3경기밖에 안 돼요. 너무 성적이 안 좋은 네. 건데. 그러니까 디발라는 개인은 나쁘진 않은데 디발라가 나오면 못 이기는 거예요, 팀이. 그럼 팀적으로 봤을 때 좋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알레그리 감독 생각은 디발라 재계약 이슈가 걸려 있잖아요. 얘를 중심으로 가야겠다고 생각을 한 걸 테고. 그래. 그래서 모라타나 이렇게 조합을 해보자. 그렇게 한 거고. 그래서 호날두도 어쨌든 간에 본인이 나가고 싶은 의지도 있었지만 네. 그래 정리하자 이렇게 된 건데 이런 상황에서는 디발라를 그럼 믿고 갈 수 있나? 그런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모라타의 문제인데 모라타가 앞에서 어쨌든 간에 투톱을 형성을 했으면 디발라야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뭐 마무리 패스를 넣어준다든가 개인의 왼발을 활용해서 그 되게 멋진 골을 넣는가 이런 걸 하는 거고 그럼 모라타는 앞에서 공을 좀 붙잡아주고 지켜주고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요 모라타가. 그래. 예전부터 그걸 잘하는 선수가 아니었어. 잘 못하고 거기다가 더 문제는 골도 못 넣잖아 얘가. 아니, 저는 이 소신 발언. 네. 모라타가 유벤투스의 팬들의 아주 마음에 드는 정도의 스트라이커의 역량을 가지고 있냐?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라타가 나쁜 선수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 근데 난 유벤투스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클래스의 얘는 좀 모자란 선수가 아닌가. 그때 임팩트가 너무 커서 그래요. 처음에 왔을 때. 그래서 그런가 봐. 임팩트가 너무 컸어 그때. 챔스에서 막 골 때려받고 막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공을 지켜주는 것도 잘 못하고 그다음에 골 넣는 것도 약간 문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둘의 조합이 그렇게 뭐 큰 시너지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모라타에게 개인에게 그러면 득점 기회가 많이 나냐? 그것도 아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얘가 잘할 수 있는 건 별로 없고 없네. 뭐 전술적으로 뒷받침도 안 되고, 그리고 그걸 할 만한 이 선수가 그런 거에 특화된 선수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투탑의 조합이 별로 안 좋아서 마이너스가 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고 여기 이제 키에사 선수가 지금 4-4-2 형태에서 왼쪽 미드필더로 자주 나옵니다. 네. 키에사는 희생하는 거죠. 그렇지. 어떻게 보면 디발라를 위해서 디발라 모라타 투탑을 위해서 키에사를 밑으로 빼 있어요. 밑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왼쪽 미드필더가 4-4-2니까 이게 뭐 4-3-3도 아니고 윙포워드의 느낌보다는 측면 미드필더. 그렇죠. 측면 미드필더니까 좀 더 희생을 해요. 많이 뛰기도 많이 뛰고 대신에 이제 뭐 공격 작업에서는 본인이 이제 나가서 공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무래도 좀 더 앞에 전진 매치 됐을 때보다는 조금 덜할 수밖에 없으니까 전술상 그럼 희생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득점력이 이렇게 모자란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공격수들의 폼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절대적으로 그냥 슛이 부족해요. 슈팅 수가 좀 적다. 슈팅 수가 적습니다. 유벤투스의 경기당 평균 슈팅 숫자가 뒤에 나오겠지만 13.4개입니다. 리그 12위 정도예요. 좀 적네. 네. 중위권이에요. 중위권이네. 그러니까 이 비슷한 XG 값에 10골 이상 더 넣었던 팀들 나폴리하고 아까 나폴리하고 밀란은 비슷한 XG 값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슈팅 숫자가 나폴리가 15.4개, 밀란이 14.6개. 좀 더 많아요.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 한두 개씩 더 많이 하는 게 거기서 이제 어쨌든 간에 뭐 이 골이라는 건 결국 뭐 확률에 가까운 거니까. 그럼요. 그러면 그런 거에 비해서도 경기당 평균이 이거니까 어떤 경기에서 훨씬 많이 넣은 슛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부족하다. 유베가 경기당 슈팅 수치가 10위권 아래 팀들 지금 순위로서 10위권 아래 있는 팀들 뭐 토리노나 엠폴리나 이런 팀들이랑 비슷합니다. 그럼 안 되잖아. 그럼 안 되죠. 더 많은 공격 기회를 만들어야 되고 더 많은 슛 기회를 창출해놔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다. 안 되지. 그리고 또 하나는 세트피스에서의 득점이 매우 적습니다. 지금 선두인 나폴리가 7개를 넣었고요. 그다음에 인테르하고 밀란이 각 6개씩 세트피스에서 득점했어요. 근데 유벤투스는 2개밖에 없습니다. 슛을 많이 못 만들면 그럼 세트피스에서라도 뭔가 잘 짜서 득점을 좀 해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경기 안 풀릴 때 한 방씩 해주면서 좀 경기 풀어나가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적습니다. 유벤투스. 세피스 득점이라 하면 사실 세피스에 강한 선수들도 있어야 되지만 그렇죠. 이건 감독의 전술과 여러 가지가 되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 부분인데 그렇죠. 뭐 물론 뭐 어떤 감독들은 세피스를 되게 세세하게 지시하는 감독들도 있고 어떤 감독들은 야 대충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갈 거야.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해주는 감독들도 있는데 뭐가 됐건 간에 유벤투스의 세트피스 득점은 매우 적다. 그래서 결국 득점력이라는 부분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나오고 있다. 그러면 형이 봤을 때 이게 어쨌든 개선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유벤투스가 이 성적을 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 지금 정도의 성적이면 사실 알레그리도 아무리 이번에 부임했다지만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전혀 없는 상황인데. 저는 약간 회의적인 게 일단은 외부 이슈가 하나 있죠. 지금 회계 이슈가 있어요. 크게 있어요. 사실 그 문제는
뭐 유벤투스가 많이 걸려 있긴 하지만 뭐 나폴리도 걸려 있고 다른 이건 팀들도 세리아 클럽들이 걸려 좀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걸려 이게 있습니다. 사실 몇 번 얘기했지만 그런 거예요. 장부상 이득. 그 전에 아르투르랑 페리치 딜처럼 장부상 이득입니다. 이게 왜 이런 딜을 하느냐 그러면 결국 모든 거는 만악의 근원인 FFP 제도 때문인데 네. 결국 그러니까 선수를 영입할 때 5천만 유로를 들여서 영입을 하게 되면은 그 돈은 일시로 빠지는 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5천만 유로의 가치를 갖고 있는 선수가 있고 그다음에 1,000만 유로의 연봉을 받는 선수가 있다 치면은 그 5년 계약이라고 칩시다. 5년이랑 계약 계산하기 편하게 딱 5년 편하게 계약 칩시다. 그러면은 5천만 불의 이적료는 5년 동안 1년마다 1,000만 불씩 1,000만씩. 나가게 되고 그러면 연봉 1,000만이니까 2,000만. 합쳐서 2,000만씩 나가게 되는 거고 근데 이 선수를 팔게 되면은 그래서 매각 수익. 그거는 한꺼번에 한 방에 이득이 들어오죠. 들어옵니다. 예, 그 장부상으로는 그렇게 기록을 해요. 기록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5천만 유로짜리 선수를 똑같이 5천만 유로짜리 선수를 팔고 내가 영입을 했어도 난 이득이야. 그치. 장부상으로. 장부상으로 이득을 보는 거지. 장부상으로는 이득이에요. 실제로 이득은 아니겠죠. 하지만 장부상으로는 이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 선수들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근데 이 선수들이 뭐 저기 팔 때 비싸게 팔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폴리 오시멘 지금 이게 약간 그런 케이스예요. 아니, 이게 맞다면 난 오시멘이 솔직히 말해서 왜 이렇게 비싼가 했어. 그럼 뭐 그런 거 생각하면 페페 말도 안 되게 비싸긴 합니다만. 그렇죠. 릴에서 뭘 한 건지 뭐 릴이 하여튼 둘을 존나 비싸게 팔았잖아. 대단해. 네. 그러니까 오시멘은 이렇답니다. 5천만 유로가 일단 금액으로 나가게 되어 있고 뭐 이것도 옵션 붙여서 이제 5천만이고 그다음에 스왑딜로 넘어간 선수가 있어요. 골키퍼 카르네리스가 있고 카르네리스의 백업이니까 얘한테 500만 유로 매긴 거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유망주 한 2명인가 3명인가? 얘를 한 1,500만 유로로 매겼거든요. 물론 거기서 뛰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이제 3부 리그 세리에 C로 와가지고 이제 군대 오고 뭐 이랬는데 자 그러면 이 선수들의 가치를 야 얘네들이 1,500만 유로가 맞아? 좀 그러니까 이렇게 하죠.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의문이 그렇지. 생기는데 오시멘 거를 보면 이거 좀 장난을 쳤나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 그것 때문에 네. 지금 문제가 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그것도 있어요. 그러면 선수의 시장 가치를 누가 정하는? 그렇지. 이게 좀 애매해. 이거를 그렇게 그래서 이거 불법이야. 라고 하기 애매하잖아요. 이거 분식회계야. 그럴 수 있나? 조금 모호하지. 네. 선수 아니 은바페가 2억 유로라고 누가 정해놨어? 누가 정해놨어 그거를?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럼 그릴리시는 1억 파운드 가격을 하나? 그것도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그래. 거예요. 알 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 보면 시가거든. 네. 다금바리 가가지고 이거 50만 원입니다. 아니면 안 사 먹는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아닐 네.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외부에서 잡음이 나오는 건 좋은 건 아니죠. 상황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알레그리 감독의 전술 접근에 좀 문제가 있다. 알레그리 감독이 정말 생으로 놀 것 같아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네. 멀어졌나 봐. 여담을 어저께 갑자기 영종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주 형? 네, 왜요? 저한테. 웬일로? 유벤투스 왜 이렇게 못하냐? 갑자기? 왜 그러셨대? 정말 축구적인 궁금함으로 전화를 했죠. 진짜. 그래서 왜 놀랐습니다. 그래?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형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나? 왜 그러시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야 바르셀로나랑 비슷한 것 같던데, 약간 이런 예. 동병상련의 어떤 감정을 그런 걸 느끼셔서 그런 것 하려고?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찍으니까 그거 보세요. 그래서 여간 알레그리 감독이 2년 동안 놀고 있던 2년 동안에 세리에도 이미 네. 요즘 축구의 대세, 빠른 전환, 그다음 카운터 이게 그치. 정착이 됐어요. 네. 이런 흐름을 주도한 거는 일단 피올리의 밀란이었고요. 콘테도 이걸 받아들였고, 그다음에 시모네 인자기 감독은 라치오 시절부터 이런 스타일을 추구했었습니다. 이게 어쨌든 요즘 축구의 대세야. 그다음에 맞아. 강하게 전방 압박하고 이게 대세인데 많이 뛰고. 유벤투스는 그렇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템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알레그리 감독이 여기에 좀 적응을 못하는 느낌. 그렇죠. 지금까지는 전혀. 그러니까 빌드업 과정에서 이제 빠른 템포를 만들 준비가 돼야 되는데 유벤투스를 보면 풀백도 그렇고 중앙 미드필더도 그렇고 잘 활용을 못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뭐 오른쪽에 이제 쿼드라도 같은 경우는 그나마 뭘 좀 만드는 느낌이 있는데 왼쪽에 알렉산드로 같은 경우에는 얘는 왜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정말 그 사람은 나이도 좀 먹었고 나이를 먹은 건데 한 2, 3년 전부터 계속 이런 느낌이에요. 맞아. 그냥. 사실 안 좋은 지 좀 됐어. 그러니까 좋았다가 유벤투스 처음 왔을 때 와 존나 잘해. 제가 그래서 되게 인텔에 왔으면 좋겠는데 알렉산드로 올 리는 없겠지만 그랬던 적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보면은 그냥 뭐 딱히 색깔도 없고 뭐 그냥 그렇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중앙 지역에서는
상대 압박을 잘 버텨내지 못하면서 전방이랑 약간 분리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디발라 내려와서 공 받아야 되죠. 키에사도 내려와서 공 받아야 됩니다. 그럼 결국 앞쪽에 공격의 숫자가 부족해요. 그렇게 해서 공을 받게 되면 그 과정에서 앞쪽으로 공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것도 골을 못 넣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후방에서 긴 패스 넘어가야 되는데 당연히 템포 느려지고 네. 정확도는 당연히 긴 패스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떨어지죠. 아무리 보누치를 데리고 있다고 해봐야 정확도라는 거는 긴 롱패스는 뭐 떨어지는 게 기본적으로는 정상이지. 떨어질 수밖에 네. 없으니까 이게 이제 수치로도 확인이 되는 게 뒤에 나오겠지만 DC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디패시스 completed. 네. DC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그 보통 20야드 안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생각하면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패스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네. 이걸 보시면 되는데 이 값이 88이거든요. 유벤투스가. 근데 이게 선두인 나폴리가 140개, 그다음에 인테르가 125개, 아탈란타 125, 로마 124. 네. 한참 부족하죠. 유베 88. 많이 부족하네. 많이 모자라요. 많이 모자라네. 그러니까 선두권 팀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좋은 축구를 하는 팀들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네. 예. 이것도 결국 이러니까 당연히 슛 기회가 적고 골도 잘 못 넣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고 반대로 이제 오디시라는 수치 이건 오포지션이 앞에 네. 붙어가지고 반대죠. 우리가 이제 허용하는 건데 이거는 수치는 꽤 좋습니다. 64. 이거는 좋구나. 왜냐면 알레그리가 4-4-2를 결국 한 거는 우리가 일단 수비부터 안정하자. 후방 라인 안정을 그래, 라인도 높게 하지 말고 좀 내리자. 예.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뭐 괜찮은 편인데 사실 성적이 잘 나오려면 둘 다 좋아야 둘 다 돼요. 좋아야죠. 둘 수비가 다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진취적인 패스를 하고 둘 다 좋아야 돼요. 지금 선두권 팀들 나폴리 70, 인테르 65, 아탈란타 58, 로마 58. 이거는 뭐 문제 없는 수치네요. 결국 그러니까 문제는 없지만 결국 DC와 ODC 둘 다 괜찮아야 좋은 축구를 하고 있다는 게 수치상으로도 확인이 되는데 지금 봐서는 그러지 않은 것 같다. 는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난제 하나가 또 있는데 부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다니로 선수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탈란타전에서 키에사 선수하고 그다음에 또 맥케니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이 선수들이 그나마 폼이 좋던 선수들이에요. 키에사 같은 경우에 유벤 팬들이 되게 안타까워하죠. 골은 뭐 많이 못 넣고 있지만 되게 헌신적으로 뛰는 게 있으니까 굉장히 유벤 팬들이 좋아하는 선수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선수였었는데 네. 일단 맥케니 선수는 뭐 무릎에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해요. 일단 경과는 봐야겠지만 큰 부상은 아니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페데리코 키에사는 지금 얘기 나오는 건 한 4, 5주 빠질 것 같다. 근데 올해는 못 뛸 것 같다. 중요한 한 달인데 네. 연말에 이 올해는 못 뛸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키에사가 왼쪽에서 해주던 역할들이 있는데 물론 뭐 알레그리 감독은 어쨌든 베르나도 뭐 나름 뭐 잘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래서 그 부분도 에이스가 이렇게 있을 것 빠지는 같다. 거는 네. 그리고 루카 펠레그리니 이날 같이 뜬금없이 루카 펠레그리니도 메디컬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왜 팬들 너는 왜? 그러니까, 좀 이상했나 뭔가? 왜냐면 루카 펠레그리니 지금 알렉산드로 때문에 경기 못 나오고 있는데 너는 왜? 그랬더니 왜도 부상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팬들이 그 얘기를 했대요. 루카 펠레그리니가 이제 메디컬 들어갔는데 알렉산드로 지금 네가 나와야 된다 경기에. 그러니까 팬들이 알렉산드로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얘도 지금 부상으로 상태가 어떤지 모르고 뭐 이러니까 이것도 되게 난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좀 뒤집기가 쉬워 보이진 않는데. 그러니까 요즘의 스타일을 알레그리 감독이 뭐 늦었지만 어쨌든 공부해야 돼요. 따라가야지. 요즘에 진짜 감독의 역량이 정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2년 노는 게 확실히 타격이 커요. 2년이 커. 근데 같이 놀았는데 스팔레티는 그러게 맞아. 스팔레티 놀았잖아요. 같이 2년 놀았는데 스팔레티는 왜? 스팔레티는 그 따로 스터디하고 그랬나 보다. 공부도 하고. 알레그리 좀 너무 좋았나? 그 형 근데 알레그리 지난번에 딱 비치는 거 보니까 노화가 많이 왔더라고요. 그렇죠. 뭐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근데 적지 않으니까. 근데 진짜 이러면서 좀 많이 좀 어려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지. 최근에 이제 유벤투스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알레그리가 그래도 어쨌든 본인이 보여줬던 전술적인 역량이 있기 때문에 위기를 헤쳐나갈 가능성이 높다고는 보지만 당분간 확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단기적으로 반등하기는 쉬운 상황은 아니다. 확 좋아질 것 같지는 않고 본인도 아직까지는 약간 긴가민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안 되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이어서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저는 좋은 것 거죠. 같다. 그렇습니다. 유벤투스라는 뭐 이탈리아 최강 클럽 안에서
알레그리가 이거보다 성적이 계속 안 나온다 그러면 목숨 부지 못합니다. 그렇죠. 네. 네. 물론 뭐 챔피언스리그도 남아 있고, 네. 뭐 챔피언스리그에서 또 토너먼트에서 워낙 또 정말 기발한 스타일로 그렇지. 뒤집고 올라간 적이 많이 네. 있으니까 그런 걸 좀 기대해 볼 수도 뭐 있겠죠. 그렇죠. 네. 기대치가 높은 팀이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변하는지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